조간 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는 애플이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1% 오른 193달러 9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509억 달러로 애플의 기업 가치는 국내 총생산 GDP 세계 7위인 프랑스보다 높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좁고 허름한 창고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시작한 회사가 47년 만에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왕국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선 최근 유독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애플 등 7개 테크 기업을 1960년대 서부 영화 황야의 7인의 영문명을 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부르며 주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혼게이샤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1엔이어서 1,000엔 이상이 되려면 39엔, 4.1%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 이유로 기업 사이에선 임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최저시급을 1,000엔으로 높여도 엔화 가치 약세 등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중국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서열 1위 자리에 외환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은행 내 당 조직인 당위원회의 서기에 판공성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이 환율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판 신잉 당서기가 향후 인민은행 총재도 겸임할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강 전 총재와 달리 판 신임 당서기는 외환 시장에 더 강하게 관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동아일보는 국내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성장을 무기 삼아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AI와 초고성능 컴퓨팅, HPC 수요 증대로 인해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HBM 1위는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한 SK하이닉스였고 이어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였습니다. 사실상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을 앞세워 실적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4세대를 업그레이드한 12단 적층 HBM 양산 준비를 모두 마쳐 고객사 확보만 남은 상태이고 삼성전자는 오는 3분기부터 북미 GPU 업체에 대한 HBM3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은 가계대출 보유자 300만 명이 빚을 갚느라 소득의 70%를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 1,977만 명 가운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비율이 70%를 넘는 차주 수가 전체의 15.1%인 29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70%를 넘으면 은행에서 연체 가능성이 큰 위험 대출로 분류합니다. 한편 취약차주의 비중도 축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 취약차주로 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